숭실대학교가 1897년 개교라고 하나요? 그 창학을 해가지고 국내 최초 대학, 근대화 이후 국내 최초 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숭실대학이 이제 설립된 것은 지금으로 보면 한 115년 전, 1897년에 평양에서 이제 설립됐습니다. 115년 전 하면은 언제냐 하면은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가는 첫 해입니다. 대한제국 칭으로 쓰는 게 1897년이에요. 고종 황제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했어요. 그게 1897년이고 또 숭실대학이 그 해에 평양에 세워졌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세우던 국민이 세우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가 세웠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인 외국인이 세워졌다는 거. 그렇게 해서 97년에 우리가 문을 열고 1906년 그러면은 8년 후에 숭실학당으로 출발해서 8년 후에 숭실대학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1906년이 우리나라의 처음 4년제 교육과정이 효시입니다. 지금 현재 숭실대 그 기독교 정신 학교의 이념이라든지 학교의 뭐라 하죠? 그 모태가 되는 정신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요게 지금 예수님의 이제 여기에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결국엔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건 표현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면 섬김의 정신에서 있는 게 아닌가. 이웃사랑에 있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이라는 건 섬김의 정신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도 마찬가지 교훈이라면은 진리와 봉사예요. 진리라는 거는 그 밑에 봉사가 어떤 밑에 바닥에 있을 때 진리가 구현된다고 봅니다. 진리라는 건 그 구현됐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 진리 자체만으로는 그것을 구현돼.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설립 때부터 이게 섬김의 정신, 봉사의 정신, 좀 진리의 그 실용 사상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좀 쭉 오고 있습니다. 그거야 제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숭실대학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란 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갔을 때 가능되는 것이지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서로가 이견이 되려면은 역량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역량을 어떤 교육에 대한 역량, 학생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학생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 또 교육 역량과 연구 역량만 가져도 안 돼요. 대학이란 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뭔가 기여해야 돼요. 그게 봉사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역량, 연구 역량, 봉사 역량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가 됐을 때 그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게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임기 초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교육의 시스템, 교육 역량의 시스템, 봉사의 시스템, 그걸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니까 시설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그걸 해서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면서 갖췄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시스템을 갖춘 것도
총장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FT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많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모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될 명분이 생기고 그 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람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사이버 대학은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또 IT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IT 산업을 통한 IT를 통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또 욕구도 많아지리라고 보고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학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정전은 오프라인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그 다양한 욕구를 오프라인 대학에서 채워줄 수 없다라. 그러면 사이버 대학은 뭐게 되냐? 오프라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못 간 사람이 오프라인에 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9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바로 졸업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냈었는데, 했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그것을 기회가 없어서 못해서 오프라인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사이버 대학은 뭐냐냐. 20대에서 80대까지 연령층이 쫙 퍼져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올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른 전공을 찾기 위해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직장을 다니면서 기존에 대학 졸업한 사람도 올 수 있고, 퇴직 후에도 자기 삶을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은 이미 알겠지만은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문제들을 사이버 대학에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그게 한 첫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요즘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공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전공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듯이 이제는 대학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졌을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두 번째이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한다면은 숭실대학은 아까 했지만은 115년 전에 선교사가 이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교육을 해서 교육의 씨를 뿌려서 그게 열매를 맺어서 오늘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숭실대하고 그것을 숭실대학을 필요로 하는 제3국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제3국에 가서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는 교육 선교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빚진 것을 갚는 일이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의 여러 나라에 지금 하나씩 교육 거점 시설을 확보해서 그 교육 거점 시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까지 성장해왔던 여러 가지 발전, 성장 과정,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작했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아요. 그것을 사이버 대학을 접목시키면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대학도 변해질 수밖에 없고 환경도 변해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요구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 영역에 대한 특화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상이 변하니까 하나의
융합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교육 커리큘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7+1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것도 하나 융합형입니다. 자기 전공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다 인격적인 소양도 합치고 또 다른 전공도 합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 세층 이야기하는 세계를 품는 인재,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숭실대도 하지만 숭실대의 하나의 공동체다. 공동체면 총장이 자리가 있고 교수가 자리가 있고 직원이 자리가 있고 학생이 자리가 있다.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본분을 잘 행할 때 공동체는 살아 움직인다. 그러니까 각 자리에 있는 공동체들을, 구성원들을 하나로 집합시키는 게 뭐냐? 총장이 할 일이다. 거기에 지금 모든 정신, 혼을 올인했고,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같이 역량을 결집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엮어주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어느 분이 총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갔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내년 2월 28일까지 임기지만 교수들한테도 항상 직원한테 그럽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4년 전에 내가 품었던 그 생각, 초심을 잃지 않고 하겠다. 그걸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